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할 건데 그럼 여기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짜고짜 할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니죠. 문법이니까 항상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부터 문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오랜만이지. 준우, 문법이 뭐예요? 뭐라고? 그렇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문법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죠.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럼 문장이라는 것이 뭐냐? 선우, 문장이란? 그렇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선우 다시, 동사의 왼쪽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맞아요. 주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죠. 그런데 라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문장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동사를 찾아야 그 왼쪽에 나오는 애가 주어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동사를 어떻게 찾지? 한 문장에서 동사는 어떻게 찾아요? 잘?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교실 안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 이 중에 선생을 찾고 싶어요. 누가 선생인데 이걸 찾고 싶어. 어떻게 찾아요? 생김새로 찾아요? 생김새로 찾지 않죠. 그게 뭐예요? 역할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문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다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서 선생을 찾아봐 라고 했을 때 앞에 나와서 반대로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고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선생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생김새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라는 것을 봤을 때 체린,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동사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문법적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세 가지죠? 그렇죠. 동사를 보는 순간에 알 수 있는 문법은 세 가지죠. 뭘 알 수 있어? 수를 알 수 있어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시제를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태. 수와 시제와 태. 요 세 가지가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요소죠. 오케이? 그 중에서 선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가장 중요하죠. 시제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와 복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가지고는 시제를 나타낼 수 없죠. 수를 나타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ate라는 단어를 보면서 얘는 단수야, 복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동사 또는 현재 시제 이런 경우에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수라고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오케이? 그냥 두시고 태라고 하는 것도 능동태랑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동태가 뭐예요? 맞지? 서율 맞잖아. 야, 맞는데 씨. 수동태가 뭐야? 뭐라고 배웠어? 수동태란? 들어는 봤잖아. 그죠? 진아, 수동태가 뭐예요? 잠깐만 안 들려. 좀만 크게. 내가 늙어서 귀가 안 들리는 거로. 현빈, 수동태가 뭐야? 어떤 거 다시? 오케이. 생김새는 그렇게 생겼고요. 또 수동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법을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풀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심화되거나 조금 더 개념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좋지는 않은 거죠. 맞아요. 뭐라 그랬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영이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단선이죠. 가영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수동태가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정답에 오히려 더 근접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건 대상물을 앞에다 끌어다 놓은 거.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수동태를 만들고 싶다면 대상물을, 즉 목적어를 앞에다 놓는 거죠. 목적어를 앞에 놓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BP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잠깐만 같이 봐봐. 이렇다는 이야기는 수동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대상, 그렇죠. 그 대상물 목적어가 있어야만 얘를 앞에다 끌어다 놓고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와봅시다.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문장들도 있잖아요. 목적어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태라고 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약간 제한적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 결론적으로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시제와 태 세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 시제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걸 우린 진짜 동사라고 부를게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진짜 동사다 라고 부르고요. 가끔가다 보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가 있어요. 시제 없는 동사.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짜 동사. 근데 그 가짜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릅시다. 준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동사가 뭡니까? 준동사는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준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걔네들 보면 전부 다 동사의 원형이 사용되잖아.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가짜 동사다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 오늘은 이 준동사적으로 넘어가진 않고요. 이 준동사 부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각동사 들어가는 학교 있고요. 오형식 들어가는 학교 있고요. 투부정사 용법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투부정사, 이 준동사 부분은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고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 쪽, 요 동사 쪽, 요 정도에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현덕, 잘 생각해봐.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 시제를 가진 동사가 있어. 그럼 한 문장 속에 주어랑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몇 번씩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이 원칙은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몇 번씩 반드시 얘네들을 한 번씩만 사용해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써야 된다. 한 번만. 아니 근데 있잖아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 보면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 아니 내가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기 위해서 이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필요하다. 플러스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썩을 얼마 전에 배웠는데 죽었어. 이런 거 뭐라 그런다? 이런 것을 연결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연결어. 그런데 가영, 연결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두 가지야? 이야 씨 이걸 망설여. 속사와 어떤 거? 그렇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죽었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전치사는 우리 내신 시험 볼 때 너 한번 틀려라 이렇게 하는 문제 말고는 잘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어떤 거? 바로 오늘 뭐 배운다? 접속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요 접속사.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암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어느 정도 암기는 좀 필요합니다. 자, 가보죠. 접속사 시작해 볼 건데 접속사는 말 그대로 그냥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연결해 준다라는 건데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자, 해보면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접속사는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접속사 연결해 준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준우 오랜만인데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두 가지죠? 우리는 수학을 너무 많이 하느라 영어 따위는 다 까먹은 거잖아. 그지? 얼마나 됐다고 저 반년도 안 되는데.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셰리나. 어떻게 두 가지야? 그렇죠. 등위 접속사.
라는 것이 있고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씁니다. 등위라는 것과 종속이라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서율 한자 잘하니? 아, 못해요? 그 등위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었어요? 등위가 뭐냐면, 아, 수학 잘하니까 등호 알죠? 등호. 등호가 뭐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등위라는 말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동등하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 등위 접속의 종류가요. and가 있고요. or 그리고 but. 요 세 가지가 있어요. so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세 가지 and, or, but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 놓읍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문법 먼저 하고 독해를 뒤쪽에 잠깐 따로 할 건데 독해를 할 때에도 요 and나 or이나 but은 현도가 정신 차리고 and나 or이나 but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 문장 분석할 때도. 오케이? 문장 분석할 때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는 영어 문장을 읽을 때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네들을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and, or, but은 정삼각형으로 표시해 주시고 항상 어딜 먼저 봐야 돼요? 뒤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잠깐만 여기 봐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뒤를 먼저 보셔야 돼요. 뒤에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접속사라는 거 왜 써? 뒤쪽에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항상 뒤를 먼저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를. 그러니까 and, or, but을 보면 뒤에 거. 요 뒤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녀석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앞에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됐죠? 무슨 말이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asked the student to read and summarize. write 들어갑시다. write 또는 wrote. 이렇게 썼어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요. write를 쓸 것이냐 아니면 wrote를 쓸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write 쓸래, wrote 쓸래?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얘가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and가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뒤에 게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동그라미 1번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거죠. 누가 동그라미 1번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습니까? 바꿔 끼워라. 오케이? 바꿔 끼우시면 돼요. 자,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수학에서 우리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 배우죠. a의 x 플러스 y 이걸 배우죠. a의 x 플러스 y를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ay가 되죠. 어차피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ay 플러스 ax라고 바꿨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다시 묶을 수가 있어요? 얘는 다시 a의 y 플러스 x라고 바꿨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결론을 보니 a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더라? a의 y 플러스 x로 바뀔 수가 있더라. 맞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 플러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and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맞습니까? x랑 y랑 묶어주는 거니까 이게 and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등위 접속사 and나 or이나 but을 기준으로 1번과 2번을 바꾸어 썼을 때에도 이야기는 통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이래요. 누가 동그라미 1번이 될 거냐?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asked가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어디? to read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바꿔 쓰라는 거예요. 바꿔 써봐라 이렇게 했을 때 바꿔 썼을 때 선생님께서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라 라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요청하고 나서 그것을 써라 라고 한 것은 누가 쓰는 거야? 선생님이 쓰셔야 돼요? 아니면 학생이 써야 돼요? 학생이 써야 돼요. 학생이 쓰겠죠. 학생이 읽고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누구랑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얘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가 돼요? righ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푸는 것이지만 너희가 실제로 문장 분석을 하고 글을 읽어 나갈 때에도 글을 읽으실 때에도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 된다. 그렇죠.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to를 안 썼습니까? 아, 뭐 똑같잖아. 뭘 또. to까지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을 합시다.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앞으로 and나 or이나 but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앞에 게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 이걸 표시하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걸 일단 지웁시다. 자, 됐죠? 이게 등, 위 접속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는 것도 있어요. 용어가 종속된다라는 말은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포함된다. 그래서 요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현도가 어떻게 세 가지야? 봐봐, 현도가 어떤 용법이라든지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세 가지는 뭐뭐 있죠? 이거밖에 아니죠. 용법, 쓰임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항상 뭐요? 준우 뭐? 그것부터 답이 나올 줄 알았다. 선우 어떻게 세 가지야? 그렇죠. 딱 세 가지예요. 용법이나 쓰임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라고요. 봐봐, 준우야. 이게 먼저예요. 명형부가 먼저고 그 명사가 주목보가 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봐봐.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나는 그 전에 문법 공부할 때, 그 전에 문법 수업 들을 때, 와, 용법이나 너무 헷갈리고 복잡했다. 너무 많았어. 아니야. 너무 많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쓰임이나 용법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전치사적 용법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딱 세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좀 단순하게 합시다. 어떻게? 명, 형, 부. 세 가지로 나눕시다. 됐죠? 세 가지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시다. 됐죠? 그러면 명사로 사용된다라는 말은 명사로 사용된다는 것은 준우가 말했던 것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명사는 주목보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준우 다시. 그럼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허이, 뜨문뜨문 외우고 있구만. 형용사라는 녀석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형용사라는 놈이 있잖아. 이 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누구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 아니니? 형용사가 무슨 일을 해요?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는 겁니다. 됐죠? 부사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이건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영 불러봐. what? if나 whether? 헤매고 있는데? 그리고 that. 그리고 if나 whether가 나오면 같이 나와야죠. 그렇죠. 의문사. 그리고 마지막? 너무 들리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 복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풀립니다. 알겠죠?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준우, 형용사.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형용사절을 이끈다. 형용사절을 이끈다라는 이야기는 절이니까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럼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명사가 하나 있고 뒤에 주어랑 동사가 있죠. 잠깐만 설명 들으세요. 핸더가 정신 차려.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어려워요. 잘 들어봐. 앞에 명사가 있어. 근데 주어 동사가 이 주어 동사가 얘를 수식한데 그러면 여기서의 주어 동사는 뭔가 새로 나온 녀석이죠.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오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였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되겠네. 명사가 있고요. 여기에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본 건 뭐냐면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즉 명사, 접속사, 주어, 동사의 꼴에서 도대체 이놈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라고요. 준호, 이게 누구야? 형용사 절을 이끄는 녀석.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관계사죠. 그걸 관계사라고 했던 거예요. 관계사. 진아, 관계사 들어봤죠? 그죠?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관계? 그렇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 더. 관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계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계부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물어볼까? 현빈, 요거 관계대명사는 혹시 공식 알아요? 관계대명사의 공식? 관계대명사 어떻게 생긴 거죠? 관계부사 플러스 전치사. 잠깐만. 관계부사 플러스 전치사? 획기적인데. 야, 이건 좀 놀라운걸? 들어본 거는 같은데 굉장히 이상하게 섞였는데 지금? 이상한 조합이야 이거는. 이런 공식은 없어요. 알겠죠? 이런 이상한 공식을 말해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유가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항상 수학 선생님께서 야, 이게 뭐야? 내가 항상 대답을 하면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셨지. 근해 공식? 저번에 가요가 나한테 근해 공식을 물어봤거든. 아니 지금 제가 먼저 말했거든요. 그렇지. 내가 먼저 말했거든요. 말을 꺼내놓고 몰랐잖아. 그렇죠. 근해 공식 알아요? 네. 모르면 물어요. 그걸 아는 놈이 영어 문법을 안 해오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라고. 알겠죠? 이거 외우시라고. 됐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해 공식에 대한 얘기는. 더 하면 무식함이 탄로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관계대명사의 공식이 뭐냐? 관계대명사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외우시고요. 관계부사란 녀석, 관계부사의 공식은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외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명사냐, 접속사 플러스 부사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왜냐하면 요번에 관계대명사가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관계대명사에 용법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고요. 관계대명사 왓에 대해서 들어간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 용법 딱 용법 문제만 나오나? 그렇게 안 나와요. 특히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해당 문법만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중3부터는 사실은 다 들어가요. 관계사 그럼 관계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정사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폭을 넓혀서 공부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부사절이죠. 부사절은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 그럼 추가적인 정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추가적인 정보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시간. 두 번째는요, 이유. 다음에 조건. 그리고 나서 양보. 그리고 나서 목적과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라누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종류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when이 있죠. 또 하나 끝이야. 또 since 그리고요 as 기타 등등 while도 있고요, before도 있고요, after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유가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거. 현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죠? Y가 접속사예요. 잘 생각해봐. Y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때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Because죠. Because. 오케이? 또? 또 뭐 있어? 야, 이 질문에 대해서 너 왜 나한테 그딴 걸 물어봐? 라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되지. 뭐 있어요? since라는 단어도 있고요. as라는 단어도 있어요. 똑같죠? 생기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봤던 시험 문제에서 밑줄 친 as 중에서 같은 용법을 고르세요? 다른 용법을 고르세요? 밑줄 친 since 중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 다른 의미로 사용된 걸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현덕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어요? 조건. 만약 뭐뭐라면. 어머나 이걸 고민해야 되니? 정말 고민이 된다. 야. 만약 뭐뭐라면 if가 있죠. 오케이? if, not. if랑 not이랑 합쳐 뭐가 된다? unless가 되죠. unle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보라는 게 있잖아요. 양보. 성우야, 양보가 뭐예요? 양보가 뭐예요? 양보. 양보해주는 거. 그럼 이거 양보해 주는 거예요? 예의 바르군요. 그렇죠? 그럼 뭐 양보. 근데 봐봐. 농담처럼 말했는데 선우가 말한 그 양보해 주는 것. 이 양보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자, 이건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봐봐. 선우 봐봐. 일단 종류부터 할까요? 양보의 종류 뭐 있어요? 맞아요. although가 있고요. 그리고 though가 있죠. though나 although라고 하는 것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이게 양보가 내가 선우한테 방금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예요. 진짜로 그 양보가 이 양보예요. 그럼 왜 그런 양보라는 단어를 씁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though, 예를 들어볼게요. though it is hot. though it is hot. Okay? 굉장히 더움에도 불구하고 he drinks hot coffee. 이렇게요. 오케이? 그거 알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커피를 차갑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왜냐면 차갑게 먹으면 향이 덜 나잖아요. 그 커피의 향을 즐겨야 되는데 더워 죽을 것 같은데 뜨거운 커피를 먹어요. 그 옛날에 나 대학원 다닐 때 내 지도 교수님이 항상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대학원생이랑 항상 같이 먹거든요. 점심을 먹고 배부르니까 제가 산책하자. 그래서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해서 그냥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할까? 뜨거운 커피를 사주시는 거 맨날. 한여름에. 진짜 말도 못하고 맨날 그거 먹느라고 입천장 다 뒤이고 막 더운데 막 땀 막 그 더운데 와 미친 줄 알았어. 자 봐봐. 근데 여기서 더움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서로 반대가 되죠. 그럼 봐봐. 도우라는 접속사가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독해하실 때 도움이 돼요. 봐봐. though it is hot. 더움에도 불구하고 he drinks hot coffee. 그는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뜨거우면 차가운 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데 뜨거운 게 왔다고요. 서로 반대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소율 봐봐. 더움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덥다야 그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또라이처럼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야?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럼 양보의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필자가 더 방점을 찍어주는 건 뒷부분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양보입니까? 라고 한다면 봐봐 선우야. 선우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머리 큰 사람 이렇게 있어.
참 힘들어 보이잖아. 저 이 상태로 서 있으면 목이 부러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우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당신 목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 네가 이 자리에 앉으렴. 이거 양보를 해줬다고요. 그러면 선우는 사라지고 얘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죠. 얘가 얘한테 양보를 해줬죠. 그럼 누가 중요해져요? 머리 큰 아이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도 뜨겁다라는 것이 덥다라는 것이 있고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라는 사건이 있었죠. 두 가지 중에서 양보해줬잖아요. 그럼 누가 남아요? 원래 얘가 있었는데 얘가 남잖아요. 얘가 남게 되죠. 머리 큰 아이가 남는 것처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양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이야기냐? 어떤 이야기, 누가 남을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양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알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데 요것도 특별히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번에 투부정사가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전환하고 바꿔주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때 so that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 so that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필기 꼭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so와 that을 떨어뜨려서 쓰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되죠. so랑 that을 떨어뜨려서 쓰면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죠. so랑 that이랑 묶어서 쓰면 무슨 뜻이 돼? 목적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봐봐. 이 접속사들의 종류는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이유를 나타내고 싶은데 뭘 써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라. 인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6시, 딱 6시거든요. 정각 6시인데 6시 10분에 시험 볼게요. 시험 볼게요. 알아보고 싶으면 바로 하네요. 아니요. 같이 볼게요. 6시 10분에 요거 그대로. 저 네. 예문도 써야 돼요. 예문은 안 쓰셔도 돼요. 네. 요거 그대로 해서 시험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더 진행을 합시다. 암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특이한 녀석들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when 먼저 합시다. when이란 녀석에 대해서. 오케이? 왜 when이란 녀석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하냐면 왜 정리를 하냐면 when이란 단어가 지금 아까 머릿속에 외웠던 그 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표를 잘 보시면 when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옆에 보세요. 필기한 거 보세요. when 몇 번 나와요? 한 번이요. 아니죠. 숨어 있는 것까지 합쳐서 몇 번 나와요? 두 번이요. 숨어 있는 것까지 합쳐서 몇 번 나와요? 세 번이요. 3번이죠. 그래서 when은 3번 나와요. 3번씩이나 나와요. when은. 아닌데 내 눈에 보이는 거 when이 한 번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몇 번 더 있죠. when은 3번 나옵니다. 어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한 번 나오고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오고요. 마지막에 부사절을 이끄는 것에서 한 번 더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사절에 나오는 것만 눈에 보이죠. 나머지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when, 은 뭐가 돼? 의문사가 돼요.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잖아요, 현빈아. 그죠? 그러니까 when이란 단어가 의문사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나서 형용사절에도 when이 있어요. 언제요? 맞아요. 관계부사요. 관계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when이 나오죠. 됐죠? 선행사가 시간일 때 when을 쓰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의문사일 때는 해석하면 언제라고 해석하죠. 관계부사는 따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시간을 나타내면 뭐가 돼요? 뭐뭐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왜 아셔야 되냐? 이 세 가지 왜 아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는 이거죠. 자, 밑줄 친 whe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르세요. 밑줄 친 when과 같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항상 뭐부터? 품사부터. 첫 번째로 품사적인 특성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냐?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냐?
왜냐하면 너희가 보통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은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하죠. 해석해서요. 해석해서 이건 저거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석을 해서 문법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법 문제들을 해석해서 풀게 되거든요. 근데 문법을 해석해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문법은 문법성을 따지는 것이 맞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품사적인 특성을 먼저 따져주시고 품사적으로 맞다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으로 요 해석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먼저 따지시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문법이 맞으면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문법이 이거다라고 가는 건 반대 방향인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품사를 먼저 따져주시는 것이 좋다. 됐죠?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갑시다. when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었고요. 또 뭐가 중요할까요? 너희가 외웠던 접속사들 중에서요. 이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거? if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if요. if라는 녀석도 두 번 나오죠. 어디에 두 번 나와요? 얘가 그렇죠. 부사도 있고요. 그렇죠.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리에도 또 나오게 되죠. 이 두 가지. 그러면 얘가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로 사용이 되면 if가 부사절로 사용되면 얘는 조건을 나타내는 거니까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따져주시고 그걸 따진 다음에 해석을 해보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 자, 이렇게 할게요. if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타동사, 동사 뒤에, 동사 바로 뒤에 if 주어 동사가 나오면 100% 명사예요. 100%예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오케이? 타동사 뒤에 if가 나오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명사절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명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다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if는 오로지, 이건 특이한 녀석이죠. 요 if란 녀석은 명사절로 사용됐을 때 무조건 목적어로만 사용돼요. 오로지 목적어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if는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다음. 부사절은 뭡니까?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잖아.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if, 주어, 동사.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얘는 뭐야? 문장이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끊어져서 얘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잖아요. 얘는 부사절이 맞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돼요? if에다 밑줄 친 다음에 같은 용법 골라봐. 다른 용법 골라봐.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질문을 던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구분은 이런 식으로. 됐죠? 명사인지 부사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해석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순서를 지키시라는 거죠. 문법성을 따지시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해서 해석까지도 제대로 되네. 이렇게 가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순서를 지켜주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 안 했어요. 어떤 이야기 안 했냐면 꼭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요 두 가지요. 오케이? when이란 단어가 부사절로 사용됐을 때 그리고 if라는 단어가 부사절로 사용됐을 때 오케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뭘 쓴다? 현재 시제라는 것을 써줘야 된다. 그렇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라는 문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내신 문제 풀 때 종종 나오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문장이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접수는 이제 다 끝입니까? 라고 할 텐데 아니요. 되게 중요한 녀석이 또 하나 남았어요. 어떤 녀석이 남았냐면 바로 that이에요. 이 that이란 녀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that이란 녀석. 라누. 이거 있었는데 that이라는 녀석이 영어에서 사용되는 게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예요? 4가지예요? that은 4가지로 사용됩니다. 4가지의 쓰임이 있어요. 불러봐라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워라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암기해 놓으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알겠죠? that이라는 것은 가영 뭐 있어요? 제일 먼저? 지시사가 있죠. 오케이, 좋아요. 지시사라는 것이 있고 또 오케이, 부사라는 것이 있고 또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오케이. 관계대명사. 이렇게 4가지의 쓰임이 있는 겁니다. 4가지. 이 4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니? 이게 사실 시험 문제죠. 미주신 거 중에서 같은 거 다른 거 계속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구분을 해보죠. 요거는 예문으로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문으로 기억하냐면 that 이란 단어는 이렇게 예문을 기억하세요. that. 요 예문은 외워두시면 도움 됩니다. That book is not that easy to solve. 이 문장을 보면 That book is not that easy to solve. 이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의 that은 뭐가 돼요? That book. 여기서 that은 that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책은 이렇게 돼요. 저 책. 의미가 있죠. 저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존재하죠. 오케이? 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저 책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뒤에 나온 that 같은 경우는 이 that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저 책은요 is not that easy. 그다지 쉽지 않아요. to solve? 미안. to read인데. 미안. read겠죠. 책을 풀진 않잖아. 그죠? to read. 읽기에 그다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문장을 쓴다고요. 그럼 여기서의 that이 하는 일이 뭐냐?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that is라고 하는 is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죠. 형용사 수식 누가 해? 부사가 하는 거라고요. 되죠? 오케이? 여기는 의미가 뭐가 돼요? 그다지라는 의미가 되죠. 그다지 쉽지 않아요. 이렇게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that에 대해서 아까 라누가 말했던 것처럼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됐거든요. 어떻게? 저것,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렇게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부사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도 부사로 쓰인 that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교과서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됐죠? 봐봐. 지금도 내가 뭐부터 했어요? 해석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하는 일은 이 북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이 that은 형용사를 수식해. 이렇게 품사적인 특성, 문법적인 특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항상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예문을 보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이건데 이건 예문보다도 문제 푸는 방법 자체를 알려드릴게요.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너희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굉장히 여러 번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 그래서 이 that이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구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쓰임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러면 이 2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접속사가 하는 일은 연결해 주는 거죠. 그냥 연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관계대명사의 공식이 뭐예요?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의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죠. 체린 그 명사 어디서 났어요? 뒤에서 빼왔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랑 명사랑 합친 건데 그 명사는 뒤에서 빼온 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를 구분할 때 무조건 어딜 봐라? 무조건 뒷문장을 보셔라. 뒷문장을 보시고 그 뒷문장에서 뭐 해라? 빠진 명사를 찾아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진 명사가 있어. 그러면 관계대명사죠. 그죠? 명사를 빼다가 붙인 거니까 빠진 명사가 있다. 관계대명사라는 뜻이에요. 빠진 명사가 없다라고 하면 접속사가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문 하나 들어드릴게요. 됐어요? 이런 문장이 하나 있죠.
됐어요? 오케이? 자, 두 개 다 동일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that Tom told라는 부분이 있고요. that Tom was brave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를 보라 그랬죠. 뒷문장을 봤을 때 that Tom told 빠진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탐이 말했대요. 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한 건데 라고 여기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얘는요. that은 뒤에 보니까 that Tom was brave. 탐은 용감합니다. 빠진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접속사가 되는 거죠. 빠진 명사가 없으니까요. 됐죠?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나갑시다. 일단 구분하는 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관계 대명사냐 접속사냐 라는 부분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이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접속사 that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얘는 명사절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that은 명사절이에요. 잠깐 다시 물어봅시다. 가영, 명사절이래요. 명사가 하는 일이 뭐죠? 명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어떤 거요? 아까 했잖아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하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요. 오케이?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접속사 that의 또 하나의 특징이요. 접속사 that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따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접속사 that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얘가 의미가 없어서 동격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동격절 접속사 that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얘인 거예요. 얘를 보니까 tell me the fact that Tom was brave 라고 썼는데 이거 보니까 tell me the fact 나한테 그 사실을 말해주세요. 다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that부터 Tom까지, that부터 brave까지 이 전체가 주어예요? 목적어야? 보어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용감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that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접사 that. 아니 그 접사뿐만 아니라 이 that이란 녀석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잠깐만 정리하시고. that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that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거? 바로 what이죠. 이 what 이란 녀석인데 what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 나오게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what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what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 옆에 접사표 보세요. 방금 외웠던 거. 접사표를 보세요. what 몇 번 나와요? 어디에 두 번 나와요? 그렇죠. 명사절에만 두 번 나와요. 명사절에. 오케이? 어떤 거?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의문사 what이 있어요. 의문사.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 의문사 what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밌는 거는요.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은 문법적인 특성이 비슷해요. 문법적인 특성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둘 다 명사절에 있는 거예요. 그 얘는 문법적으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문법적인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해석을 하셔야죠. 해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의문사 what은 무엇?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문법인데 해석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고등부 과정에서는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중등부 과정까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거 방법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what이라는 녀석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 what. 이란 녀석은요. 요 what. 이란 녀석은 지금 써주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번호 순서대로 하세요. 번호 순서대로 what은 일종의 접속사죠. 일종의 접속사니까 무조건 어디부터 봐야 돼요? 뒤에부터 봐야죠. 오케이? 접속사는 무조건 뒤를 먼저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what이 나오면 첫 번째 뒤쪽에 명사 하나가 없어야만 하죠. 반드시 없어야만 해요. 그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what은 뒤쪽에 명사 빠진 게 있어야만 한다. 됐죠? 두 번째로는 얘는 이 앞을 봤을 때에도 명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 없다. 그리고 앞에도 명사가 없다. 명사가 하나씩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앞에는 명사가 왜 없습니까? 라고 하면 그 명사를 품은 거예요. 명사를 품었죠. 명사를 품었으니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되어야만 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뒤에 명사 없다, 앞에도 명사 없다. 자기 자신이 명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이 앞에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 자체가 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체린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I want to know is, okay, your secret. 될 수 있죠. 됐어요? 봐봐 체린아. 여기 What I want to know 뒤에 명사 빠져 있죠. 맞습니까? 알고 싶은 거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what 앞에 명사가 없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동사잖아요. 동사 왼쪽 누구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어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what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자기 자신이 명사다.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 what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that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that과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결국 물어보는 것은 이런 거라고요. 너 그래서 that을 쓸 거야? what을 쓸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that이냐? what이냐? 자, 우린 이렇게 합시다. that에 대한 가능성 뭐 있어요?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that이라는 녀석의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관계 대명사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는 접속사일 수 있죠. what은요? what이라는 녀석은 의문사도 있고 관계 대명사도 있지만 그냥 관계 대명사로 퉁칩시다. 얘는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경우의 수가 적은 걸 먼저 제하면 돼요.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경우의 수가 적은 것부터 빼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죠. 첫 번째, that을 쓸 것이냐 what을 쓸 것이냐 문제 푸는 순서예요. 문제 푸는 순서는 첫 번째, 무조건 어디 봐라? 무조건 뒷문장을 보세요. 뒷문장을 보시고 접속사니까 무조건 뒤를 보죠.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 뒤를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 뜻이에요. 빠진 명사요. 근데 빠진 명사가 있으면 빠진 명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빠진 명사가 없다. 잠깐 뒤에 빠진 명사가 없대요. 뭐란 뜻이에요? 접속사란 뜻이죠. 그럼 정답 뭐가 돼요? that이 되죠. 이렇게요. 됐죠? 근데 빠진 명사가 있어요. 잠깐 뒤에 빠진 명사가 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가 된다는 뜻이죠. 요거는 관계 대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서 어딜 봐라? 앞을 보면 돼요. 잠깐만, 우리 아까 이런 말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맞습니까? 그럼 이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받는 녀석,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선행사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앞을 보고 선행사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that이 되죠. 관계 대명사 that이요.
그냥 뒤쪽을 봤는데 선행사를 봤는데 선행사가 없어요. 잠깐 뭐야 그럼? 이거잖아요. 뒤에 없고요. 앞에도 없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이때는 what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것만으로 문제가 다 풀립니까? 진짜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 너 그러면 that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 아니면 if나 whether라는 단어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질문 자체가. that이냐 if whether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써봅시다. 경우의 수를 써보면 that은 뭐가 있다고요? 위에 나왔던 것처럼 관계 대명사로서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얘는 접속사로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if나 whether,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이기도 하고 접사이기도 하죠. 얘는요. if나 whether는요. 접속사죠. 그럼 내가 방금 말했던 게 뭐였냐면 경우의 수가 적은 걸 빼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무조건 어디부터 봐라? 무조건 뒷문장을 먼저 보는 거죠. 뒷문장을 보시고 그 뒷문장을 봤을 때 여기에서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를 찾는 거죠. 근데 빠진 명사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빠진 명사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있다 없다. 미안해요. OX를 바꿔야겠다. 있고 없고로 하죠. 미안해요. 빠진 명사가 있어요. 빠진 명사 있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정답은 that이 돼요. 근데 빠진 명사가 없어요. 접속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아, 얘는 접속사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2단계로 넘어가서 그럼 접속사 that과 접속사 if, whether의 차이는 뭡니까? 이런 거죠. 그때 너희들한테 필요한 지식이 얘인 거죠. 아, 맞아.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 의미가 없었어. 의미가 없었어. 근데 if나 whether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되죠. 의미를 따지시면 돼요. 의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if나 whether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거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면 뭘 써야 돼? 여기다가 that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더라. 자, 보세요.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풀이에서 이제 설명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요런 정도, 지금 이야기한 요 정도까지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서 딱 이렇게 나와요. that이야, what이야. 혹은 that에 밑줄 쳐놓고 마저 틀려. what에다 밑줄 쳐놓고 마저 틀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풀이 방법 자체를 기억해 놓는 것도 좋겠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봐봐요. 문법, 이 공통되는 문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 접속사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가 어떤 얘기 안 했냐면 명사들에 대한 이야기, 부사절은 어차피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니까 따로 빼고요.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목요일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특히나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준동사 따로 접속사 아예 다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준동사라는 것과 접속사라는 것은 밀접하게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됐죠? 오케이?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머리가 좋냐 나쁘냐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를 했냐죠. 게다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영어를 못해서요. 나는 기존에 영어를 못했었어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 고등부 올라가서의 내신 대비는 조금 다르죠. 약간 성격 자체 학교마다 또 다르고 막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야기니까 그건 빼고요. 그냥 우리 중등부니까 아직은 중등부에 대한 얘기만 해보자고요. 중등부에서의 내신 대비는요. 난 원래 영어를 잘했습니다. 못해.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를 했냐, 얼마나 준비를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러면 난 기존에 영어를 잘 못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한 달의 시간,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치졸하게,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고 할 거냐. 결국은 이 싸움이 될 거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질문이요.